네, 이창근 단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 또 회원 여러분, 밴드 여러분 추석 잘 지내시는지 인사드립니다. 몇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드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 사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미가 없어요. 체스 게임이나 바둑 게임은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뇌죠. 근데 그들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린 방어의 개념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1986년도부터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기 전 89년도까지 우린 핵이 있었어요. 1978년도에 미국에서 개발한 소형 핵폭탄이 있었습니다. NST 훈련이라 그래갖고 핵투벌 훈련을 155mm에 장착하고 만약 유사시에 회바 알파 브라보 차리가 뚫렸을 때는 155mm의 군단 보병에 장착을 해서 평양하고 개성에 또는 주요 거점에 포격을 소형 핵을 발사하게끔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뉴클레어 어택트 시뮬레이션 트레인이라 그래가지고 NST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정부 탄약고에 이해병 사단 탄약고에 9기가 있었고 비핵화 공동선언 할 때 이걸 모두 다 울산으로 뺐습니다. 울산에서 헬기로 다시 괌 기지로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군사 2급 기밀인데 사드 배치를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괌이나 미드웨이 또는 미국 본토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언제든지 핵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핵이 있다면 최고 좋은 것이 155mm에 장착할 수 있는 NST 훈련 받은 것을 다시 응용하면 됩니다. 소형 핵폭탄을. 그게 제 본질적인 의사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유언비어나 허위사실 유포라면 언제든지 저한테 피고소를 하십시오. 저는 직접 훈련을 받았고 직접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수도군단에 있었고 수도군단 화력지원부대에 있었고 당시 우리 군단장님이 정인균 중장이셨습니다. 수방사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됐어요. 같이 동기들이고 같이 교육을 받지만 수방사는 투스타였고 수도군사는 쓰리스타였습니다. 당시는 교체가 됐죠. 꼭 우리 수도군단에서는 군단마다 파워가 있어요. 왜 우리 수도군단이 그런 비밀을 많이 갖고 있고 산군 사령부 내에서도 어마어마한 일을 했느냐 하면 제병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수도군단이. 그러니까 제병지휘관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국군을 할 때 전군을 지휘하는 해병대까지 지휘하는 단위제대까지 지휘하는 제병권을 갖고 있는 게 그때 당시 수도군단이어서 파워가 막강했죠. 비밀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똑같은 선상의 체스와 바둑 게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칭이건 비대칭이건 간에. 그러므로 그쪽은 공격권을 갖고 있는 미사일 핵을 갖고 있다면 우리 쪽엔 방어의 개념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논리모순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대칭이건 비대칭이건 똑같은 핵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전에 계량 곡폭탄, IACN탄 또는 핵폭탄이 소형 핵폭탄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기가 의정부에 있었고 비상시 전초방어선, 중간방어선, 최후방어선, 회바 알파 브라보 차리 나눠졌을 때 브라보까지가 붕괴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군단 포병에서 NST 훈련을 개량 핵폭탄을 쏘게끔 시스템이 시뮬레이션이 돼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마지막 핵폭탄을 쏜 그 포사수, 포단장, 제독 처리까지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드에 대해서 제 개념을 물으시는 거는 대칭이건 비대칭이건 똑같은 선상에서 해야 된다. 왜 우리는 꼭 방어만 해야 되느냐. 우리 국민이 안전과 생명, 공공복리, 모든 국민의 생명의 재산이 없어지는데, 그러므로 사드 배치는 불필요한 소파 협정에 돈만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제 의견을 피력합니다. 또 하나, 여태까지 유튜브에 내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땅굴에 대한 징후를 허위사실이나 유포가 있다면 분명히 내가 말씀드려요. 연천 땅굴은 제가 2번이나 이겼습니다. 2001년도에 SBS하고 탐지과 요원을 하고 소송 붙었을 때도 강제 조정이 됐고, 2006년도에 곽상현 부장판사님이 포상금을 다 줘라, 보호금도 다 줘라, 그리고 국가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절개를 해라, 이렇게 강제 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저도 반대를 했어요. 왜? 제가 합의하거나 국가에 뭐 포상금을 받거나 보호금을 받거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연천 땅굴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 국토 강산에 다 땅굴이 들어와 있고, 98년도에 내 주선이 확고하게 되어 있고, 지금 간선과 지선을 팝니다. 땅굴은 절대 장거리는 하나를 파서는 안 됩니다. 최하 여러 가지 지선을 펴야 서로 갱도 간에 공감을 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심리학적으로 공동정범이 마음이 편안하지 단독범은 힘듭니다. 심적으로는 워낙. 갱도 내부의 모든 것이 지하지지가 되어 있고, 산맥의 중추 지하에는 20 곱하기 20 또는 12 곱하기 6의 광장과 격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평창에 모든 소리나 모음을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은 전화 오시고 많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다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26분이 저한테 연락 와서 제가 녹음 파일을 드렸는데, 그것이 거짓이거나 그것이 허위사실이거나 조작됐다면 얼마든지 그 의심이 있으면 고소를 하십시오. 진실이고 저는 증인과 증거와 물리탐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합니다. 전 전선에 다 팠습니다. 저 군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유치원 정도 수준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있습니다. 선배들이 후배한테 다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에 내곡동 국가안전기획부에는 3박 4일 동안 비문을 다 태웠습니다. 비밀 서류나 마이크로필름이나 모든 걸 3박 4일 동안 태웠습니다. 그것도 비밀 첩보 요원들이 다 모여서, 블랙 요원들이. 왜? 그 기밀들이 그대로 좌파 정권에 넘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다 소각시킨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권영애 부장님은 부품 공작 사건을 연루해갖고 영어의 몸이 되셨죠. 모든 비밀 첩보 조직이 없어졌고, 유령 회사가 아니라 안개비서 지원받는 회사들을 모두 지원이 끊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휴민트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 화이트 요원이 가서 신문 보고 맨날 신문 보는 놈, TV 보는 놈, 해외에서 한국 보도자료 나온 거 오려서 복사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놈, 이런 것만 있지, 직접 목숨을 걸고 특수임무 수행자 회에 계신 분들처럼 목숨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하는 조직이나 뭐 이런 단체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땅굴은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이젠 6청으로 들릴 정도입니다. 6청으로 전 휴대폰만 갖다 방바닥에 댔는데 청음이 올라옵니다. 나 혼자만의 황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싱크홀이 왜 생겼고, 싱크홀이 얼마어마하게 이렇게 선 캠브리아지대 고생대 때 이미 지질대가 완성된 우리 한반도에 우물 많이 판다고 싱크홀이 생긴다? 하수구가 유출돼서 싱크홀이 생긴다? 하수구는 유출된다 하면 유출된 질량의 부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하로 빠졌다면 빠진 질량과 부피가 분명히 빈 공간에 있어 빠진 겁니다. 저는 국민안전처나 싱크홀이 생긴 데에서는 반드시 코어링 시출을 해서 지질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모함, 기반함에서 주저앉았는지, 아니면 토사, 아니면 석별층에서 일어나는지, 아니면 매립층에서 일어나는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창근 단장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